가만입니다. 더 쉬어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월가의 세력은 휴가를 갖고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장세, 거래량이 없고 증시도 별로 변동성이 없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산타 랠리의 희망의 끈을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 챗 GPT한테 12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듬해 첫 거래일까지의 지난 10년간의 상승률을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웬만하면은 상승을 했다. 평균값은 1.7%, 대부분의 해가 0.5%에서 많게는 2%까지의 상승을 했다. 예외는 18년, 19년의 폭락 후 반등이라 의미가 없는 수치, 그리고 21년, 22년은 고점 부담으로 거의 보합. 현재의 증시가 어쩌면은 21년, 22년 요때와 상당히 유사한 시기이긴 해요. 대통령 첫 선거 이후에 중간 선거의 해인 대통령 2년 차에 접어드는 연말이니까 요 수치를 좀 참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진짜 핵심 이거 하나만 기억해. 12월 29일부터 이듬해 2일까지의 QQQ는 크게 먹는 구간이 아니라 웬만하면은 안 빠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요때처럼 크게 먹는 구간이 아니라 웬만하면은 안 빠지는 구간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의 트레이딩 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단기 트레이딩 기대값이 낮고요. 연말 포지션 유지 심리적으로 편하긴 합니다. 당연히 레버리지의 풀 베팅은 안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 주는 1월 첫 거래일 이후 플러스 5 거래일 기준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 주의 수익률이 좀 들쑥날쑥 하지만 하락이 더 많았다. 챗 GPT는 25년은 이제 0.8%, 마이너스 0.8% 예상하고 있고요.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0.8%. 변동성은 그 다음 주는 확실히 좀 커집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산타 랠리 연초 효과 끝나고 단기 자금이 빠지고 기관의 리밸런싱, 기술주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되돌림이 자주 나옵니다. 실전 한 줄 결론. 그러니까 다음 주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는 버티는 구간이고 그 다음 주 1월 3일부터 1월 10일 전후까지는 좀 조심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챗 GPT의 분석을 따르면은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포지션을 유지하고 말일 정도쯤에 약간의 부분 익절을 실시하고 그 다음 주에 좀 조심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연초의 트레이딩의 방법론인 것 같아요.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골드, 금광, 실버의 사생결단의 자리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조금 뒤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제 개인적인 현재 골드와 실버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멤버십 영상에서는 좀 더 트레이딩 개념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멤버십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공부 영상이니까 이 영상들은 두고두고 여러분의 트레이딩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기법 영상입니다. 제 영상들은 하루하루의 뷰는 자주 틀리는 편이에요. 그걸 다 맞출 순 없죠. 그런데 중기적인 방향 자체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공포지수는 56. 공포지수의 탐욕의 구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푸드앤콜 옵션은 0.70. 약간 미세하게 내려갔죠. 푸드앤콜 옵션이 내려가는 흐름이 좋은 거예요. 이 푸드앤콜 옵션이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증시가 약세이거나 내려가는 흐름이 되겠고, 다만 푸드앤콜 옵션이 이렇게 좀 강하게, 여기 좀 가려졌지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초분할 매수를 가동해서 먼 훗날 이렇게 내리는 걸 예상하고, 이렇게 내리는 걸 예상하고, 또는 이렇게 내리는 걸 예상하고, 이런 급격하게 올라가는 꼭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주식을 초분할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서는 약간의 분할 매도로서 수익을 챙기는, 한마디로 약간 뇌의 구조를 바꿔서 반비례로 주식이 가니까 그런 작전을 꾀해 볼 수 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여기 좀 숏이 있어야 증시가 강하게 가는데 숏이 지금 없어요. 왜냐? 월가의 세력들은 개미들의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증시를 올리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좀 풀롱이다. 요게 좀 많이 걸리고 있고요. 은으로 지금 모든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미들도 뒤늦게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나, 이제라도 타자, 그런 생각으로 은을 이제서야 풀매수 땡기고 있네요. 좀 쉽지 않은 상황. 다음 주 어닝 발표도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또다시 어닝 발표가 시작하게 되겠죠. 양도세 확정은 다들 하셨죠. 증권사별로 조금의 상이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29일까지는 이제 진짜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양도세를 확정하셨어야 됐고요. 12월 5주차 그리고 1월 1주차라고도 볼 수 있는 다음 주는
별다른 일정은 사실 없어요. 29일은 미국 11월 잠정 주택 매매, 수요일은 한국장이 휴장이고요. 수요일 새벽 4시에 미국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근본 FOMC 회의가 매파적인 듯 비둘기적인 듯 했잖아요. 회의록을 보면은 정말 확실하게 매파적이었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26년에 금리 인하 몇 번이나 할 것인가 그런 가능성도 한번 엿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FOMC 회의록의 공개 후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부분익절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은 전체 글로벌 증시가 휴장을 하니까 편히 쉬시면 되고요. 금요일에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크게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12월 4주차는 그래도 1%의 상승, 개미만 거래하는 주간이었는데 약간의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꾀해 볼 수 있는 그럭저럭 좋은 주간이었다. 최고점 대비 2%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포트는 중소형주나 코인이 아니라 어쨌든 미국 지수 상품의 가장 큰 포트의 비중을 싣는 게 그래도 중간은 가는 좋은 포트의 구성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중간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큰 비중은 지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드로메다 라인에 터치를 했어. 이 검정색 안드로메다 라인에 터치. 이 검정색 추세선을 빗가게 추세선을 이은 선이죠. 이 안드로메다 라인에 터치하면 조정, 터치하면 조정, 돌파하면은 요건 이제 강력한 부분 매도의 찬스 내리죠. 그리고 터치하면은 조정, 돌파하면은 또 강력한 부분 매도의 찬스, 그리고 터치하면은 조정, 그리고 터치하면은 조정, 돌파하면은 강력한 부분 매도의 찬스. 실제로 요 부분에서 저는 TQ와 쏙슬이 TQ 3계좌의 보유 중이었고 쏙슬은 2계좌의 중장기 투자로 보유 중이었어요. 그 계좌를 각각 1개씩 과감하게 전량 매도를 했었죠. 요 검정색 선은 인터스텔라 빗가게 추세선, 인터스텔라에 빨려 들어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부분 매도를 계좌 1개씩 전량 매도를 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안드로메다 라인의 터치, 요 부분을 뚫어주면은 다시 인터스텔라 검정색까지 갈 텐데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항으로 작용하는 선에 터치를 하긴 했다. 환율입니다. 정부의 연기금을 때려박는 조치로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환율이 지금 3일째 하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황색 선, 요게 이제 1430 라인인데 이 라인이 무엇이냐? 주봉의 2평 라인입니다. 요때도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이 추세 검정색 빗강 라인을 이탈하고 주봉의 2평을 터치하고 횡보를 했다. 그리고 한번 쭉 무너졌던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오르다가 추세 빗각의 검정색 라인을 이탈하고 주봉의 2평을 한번 터치했다. 굉장히 빠르게 터치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1430 라인을 와리가리하는 횡보의 추세가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 좀 무라도 썰고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줘야 우리의 피 같은 연기금이 낭비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보여지니까 계속 정부는 연기금을 때려 박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때려 박을 수 있을까? 그것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임시 방편으로 생색내기 위한 그런 조치다.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좀 횡보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환율이 너무 높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꿀 기회를 놓치고 망설이셨던 분들은 슬슬 내려갈 때마다 이제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기회가 오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드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은 멈추지 않는다. 요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전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재진입을 타이밍을 좀 놓치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골드의 주봉을 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아직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더 상승 여력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확실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준다면 약간의 또 조정기를 거칠 수 있다. 지금 금을 사기에는 어쩌면은 좀 늦었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때 이제 금을 매도를 했고요. 요때는 금의 실물을 샀어요. 금의 실물. 주식이 아니라 실물을 샀어요. 그것도 구독자방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미친 상승을 보여주는 은인데 은은 주봉상에 지금 장대 양봉을 샀어요. 은이라는 거대 자산이 주간 상승이 18%에 육박했다. 그리고 키움 전사들은
엊그저께부터 은을 미친 듯이 사고 있다. 항상 키움전사는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요번에 키움전사가 막차를 탔었을지 아니면은 꼭지를 잡았을 시 2주 안에 결판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 볼린저밴드 가상에 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시 다음 주는 주봉의 볼린저밴드 둥둥인데, 어제도 키움전사들은 미친 듯이 샀다. 물론 단타로 사셨다고 하면은 매우 좋게 트레이딩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실버를 사는 것은 잘못하면은 최고점에 물릴 수가 있다. 실버의 월봉을 보면은 월봉에 가상의 볼린저밴드 선을 그으면은 1월 달은 볼린저밴드 둥둥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리고 다시 가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실버의 롱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단기 매매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셔도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사서 먹을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빅스입니다. 빅스가 이 빨간색 선 14라인이죠. 14라인을 이탈하고 좀처럼 다시 위로 올라와 주지 못했는데, 이 빨간색 라인은 지난 24년 12월에도 한번 이탈한 적이 있었어요. 좀 크게 보자면은 이때도 이탈하고 일부 기간에 계속 횡보를 거치면서 증시도 와리가리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횡보를 하는 기간을 거쳤었고요. 그러다가 12월 말에 크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렸었죠. 빅스가 이렇게 내린다는 것이 이제 위기감이 올 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증시의 변동성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빅스가 이렇게 여기서 빌빌 기면은 증시도 큰 변동성 없이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QQQ 상으로는 저항의 안드로메다 라인에 맞고 약간의 보합으로 마무리했지만, US100 상으로는 약간의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 살짝 못 미치게, 이 파란색 진한 고점을 이은 빗각선에 살짝 못 미치게 마무리가 됐어요. 명백하게 보면은 US100은 내려오는 추세가 맞아요. 고점을 높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파란색 선을 넘겨준다면 다시 한번 인터스텔라 검정색 선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단기 상승 여력은 한 2% 정도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인터스텔라 라인은 무조건 맞고 떨어지는, 무조건 조정이 오는 검정색 선입니다. QQQ 나스닥 지수 25년에 정말 최선을 다해줬다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장기 투자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에는 크리스마스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볼린저밴드 상단 부근이다. 이평선은 아직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진 않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포지션을 유지한 채 희망회로를 살짝 굴리면서 홀딩을 하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평이 시간봉에서도 꺾이는 흐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어제 상당히 좋았다가 윗꼬리로 마감을 해주면서 그래도 190달러는 유지해줬습니다.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4시간 봉으로 봤을 시에 상승의 채널 슬금슬금 오르다가 맞고 횡보, 맞고 횡보, 이거 좀 맞아야 되는데 살짝 횡보. 이 빗가게 빨간색 선 월요일자 기준으로는 다시 180달러대로 회귀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상승 채널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까지 붙여주면은 수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저는 수익 실현할 거예요. 좋은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 가격은 한 195에서 한 7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190달러 중후반까지 올라주면은 엔비디아 전력 매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엔비디아를 요때 샀으니까요.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매매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르면은 전량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수를 요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때 이제 TSLT를 전량 매도했고 나머지 TSLL 매도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데, 500달러가 넘어가면은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넘지를 못하고 조금 차트가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빗가게 추세선을 이탈해버렸어요.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좀 확실하게 이탈을 했다. 원래 하단 라인을 터치하면은 반등, 터치하면은 반등, 터치하면 반등, 계속 반등을 해줬었는데 여기서도 반등, 그런데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왔다. 1봉으로 봤을 시 지지 라인을 460달러 정도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요 라인, 갭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갭의 하단 라인 467달러가 1차 지지 라인, 이탈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요 갭 라인 460달러까지 내리는 게 확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갭 라인을
이탈할 시에 여기까지 내리면은 다시 한번 단기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갭은 반드시 메고 가는 주식의 습성이 있으니까요. 아쉽네요. 요번에 $500를 넘겨주면은 지겹게 포지션을 끌고 온 TSLL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좀 미뤄야 될 수도 있겠다. 테슬라의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로 TSLQ, 테슬라 2배 숏이죠. 단기 트레이딩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반도체는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보합, 아직 다음 주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쏙슬도 그래도 한 $46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까지 기다려봐야겠죠.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은 헤드앤숄더가 성립이 되니까 좀 많이 위험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 위험성을 굳이 맞지 말고 이 저항 $46 라인에 오면은 일부라도 좀 쏙슬 같은 경우는 줄여놔야 된다. 쏙슬의 특성상 너무 극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초장기 홀딩 하는 것보다는 그냥 줄 때 먹는 것이 오히려 초장기 홀딩을 하는 것보다 효율상 그게 낫다. 스파이는 여전히 최고점. 메인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그 상승의 채널 하단에 터치하는 모습. 다시 입성을 못 해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또 장기간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NGS인데 결국에는 요 라인 중앙 2평을 터치를 못하고 지금 살짝 또 내렸네요. 요 라인이 지금 1차 저항이기 때문에 FNGU 기준으로는 또 괴리율이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앙 2평까지는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 2평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목표가는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차트를 보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항생지수 2800 약간의 뭔가 반등의 느낌이 살짝 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2배 레버리지 CWEB 그리고 3배 YINN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중앙 2평을 돌파를 했다. 다음 주에 상황을 보고 CWEB나 YINN을 입성을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겠느냐 지켜보고 있습니다. 메타는 굉장히 또 재미없는 흐름, 이 빗가게 지지라인을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테슬라처럼 살짝 이탈을 했다. 재미없으면은 뭐 대응해야겠죠. 지지를 할 때는 매수를 받아보지만 이탈을 할 때는 일단 보유 물량만 홀딩을 하거나 여차하면은 도망갈 준비를 한다. 그게 지지선과 추세선을 긋는 이유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뭔가 이제 살짝 뭔가 내려오는 검정색 라인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넷플릭스를 슬슬 뭔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보면서 예의주시해야 될 시간. 팔란티어 맞잖아요. 메인 상승의 채널을 이탈을 하고 이제 그 메인 상승 채널 하단 라인이 저항이 된다.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미장에서 추세선과 빗각은 반드시 정확하게 그어야 되며 대응하기 위한 작도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후드는 크립토 시장이 또 좋지 않음에 따라서 반전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좀 매가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전 저점 라인은 추가적으로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매수할 때도 아니고 매도할 때도 아니고 버텨보는 구간이다. 아이온큐는 지지선을 이탈, 대응해야겠죠. 중소형주는 그냥 다 나락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큰 비중은 반드시 지수 상품 그리고 중소형주는 그때그때 테마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스윙 또는 단타의 작전으로 가야 한다. 중소형주 솔직히 지금 매력이 없어요. 전부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중소형주를 사야 되겠느냐. 뭔가 유의미한 4시간 봉의 반등의 신호라도 와야 그때 더 높은 가격이라도 그때 들어가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상에 좋지 않겠느냐. 로켓랩도 큰 폭의 하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할 때는 이미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어도 너무 시장에서 유명해지고 못 사서 안다라는 종목은 그 종목을 수익 실현해야 될 때지 강하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UDT 멤버십에서는 RK, LG 숏 이 종목으로 금요일에 약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역시 UDT의 고수분 감사드리고요. 코인베이스 이전 저점을 이탈. 그리고 MSTR 이전 저점 라인을 장중 한때 이탈. 사요나라. 코인베이스와 MSTR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코인베이스 2배 숏 CONI 콘이죠. 그리고 MSTR의 숏이죠. MSTG 2배 숏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테더의 도미넌스. 테더가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의 지지선을 좀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너무 멀리 왔어. 코인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고인물들만 남아있는 시장. 20일 중앙 2평도 테더의 도미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희망 회로는 돌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아닌 것 같다. 비트코인은
계속 내리는 이 추세를 옆으로 빼꼼 이탈하긴 했으나 뭐 빼꼼 이탈했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보기에는 슬픈 차트. 중앙 2평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중앙 2평이 이렇게 좀 꺾어지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슬픈 차트. 게더리움은 계속 내리다가 이때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고 약상승을 보였지만 다시금 하락. 그리고 억지로 그어놓은 이 파란색 라인은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상승을 막고 있다. 비트코인 유튜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비트코인 유튜버들은 여기서 홀딩 더 간다. 내려왔을 때 더 사야 된다. 오르니까 했제 그랬제. 내려왔을 때 더 사야 된다. 오르니까 했제 그랬제. 내려왔을 때 더 사야 된다. 오르니까 했제 그랬제. 여기서 최저점이 나왔다고 말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냥 10월에 시즌 종료를 말했던 그 시저가 낫지 않겠느냐. 너무 가스라이팅이 길었어.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다시 최고점 돌파할 거라고 그 뷰는 1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가스라이팅 당하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27년에 투자하면 되는 거야. 근본에 비트코인이 26년에 반등이 오더라도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은 0%. 다시 저점을 향하게 될 확률은 100%.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6년에 뭔가 좋은 상황이 와서 다시 한번 주봉에 중앙 2평을 터치하러 가는 라스트 탈출 랠리가 오면은 비트코인과 완벽한 이별을 해야 할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주봉의 파동.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현재는 투자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수 쪽이나 빅테크는 좀 버텨봐야 되는 기조고 중소형주는 좀 더 반전의 신호가 보일 때 오히려 높은 가격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금과 은은 보유자의 영역권으로 들어갔고 하지만 단타는 언제나 유효하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을 먹는 단기 매매의 트레이딩의 계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싱이라는 게 다운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일나라고 카운트를 10초씩이나 주거든. 네가 너무 고되고 힘들면 그 엎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 있어라. 그러고 네 숨이 다시 돌아오거든. 그때 다시 일나가 딛고 싸우면 된다. 내 인생도 아마 뭐 5이나 6쯤 세고 있으려나.